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그 아젠다에 나간 거에는 이게 아웃룩과 원노트를 활용한 효과적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나갔을 거고요. 원래 이제 제가 MVP로 활동을 하면서 그냥 오늘 세션에는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제가 이제 부제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앞서서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오피스 365랑 오피스 2013하고 협업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렸을 거고요. 이제 저는 그 연장선 상에서 아웃룩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메일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웃룩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썼던 경험들 오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라는 좀 자랑거리 그런 거를 좀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 토요일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반갑고요. 오늘 제 세션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 쓰시는데 약간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이고요. 저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피스 튜터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사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오피스터 소개는 안 할 거고요. 이제 저는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창업을 해서 현재 오피스터를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이제 오피스 365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사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MVP 컴캠프이기 때문에 이제 MVP에 관련된 부분을 좀 소개하며, 오늘 아침에 제가 부랴부랴 찍었어요, 사진을. 그래서 그 MVP라는 거를 여기 보시면 제가 인증샷으로 여기 2004년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2004년에 제가 이제 오피스터 처음으로 MVP를 지원해서 이제 MVP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 MVP가 여러 가지 컴피턴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을 오피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오피스에 그 2004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오피스 MVP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시스템으로 좀 하다가 오피스 365 MVP로 한 지는 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컴퓨터실을 바꾼 거죠. 그래서 오피스 시스템으로 해서 저는 이제 아웃룩 쪽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피스 시스템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 오피스터를 처음 만들 때 저희 강사가 4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각자 어떤 제품을 맡을래? 그냥 다른 분들이 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아웃룩, 왜냐면 아웃룩이 기본 스탠다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나 아웃룩이나 해볼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웃룩을 오피스터 할 때 제품을 맡은 게 아웃룩이었어요. 그래서 아웃룩 관련된 팁앤트릭도 올리고 교육도 하고, 근데 교육이 없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보다는 워낙 이제 교육이 없어서 저희가 시작을 이제 1999년부터 했으니까 사실 쓴 지는 99년부터 사실은 아웃룩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쓰다 보니까 얘가 정이 들어서 아웃룩 제품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MVP 이렇게 하면 이제 상패가 왔어요. 근데 이 상패가 그러면 12년을 하면 1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고리가 오는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년차, 10년차 이렇게 해서 고리를 끼우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바뀌어서 보관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MVP를 오래 소개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세미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회사가 올해가 이제 창립 15주년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웃룩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웃룩 제품으로 관련된 이제 활동들을 하고 MVP가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름 정이 든 거예요. 제가 아웃룩하고 쓴 지도 이제 15년이 됐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15년 동안 쓰면서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불편했다라는 거를 오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웃룩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마 조금 오늘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어떤 거를 듣고 싶으셔서 사실 온신지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웃룩을 쓰고는 계시나요? 아웃룩? 예, 들어는 보셨죠? 예, 아우, 그래도 손을 들어주시네. 예. 그래서 이제 아웃룩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웃룩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장표를 빠뜨리지 않고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제가 아웃룩을 시작을 할 때요. 그러니까 원래 제품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는 아웃룩 익스프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맨날 오피스터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아웃룩을 쓰는데, 근데 결국에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하느라고 사실 몇 년을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아웃룩이라는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피스 가죽이잖아요. 오피스 제품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또 아웃룩을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웹메일하고 다른 점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워낙 저희가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핫메일이나 이런 거 지메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웹메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웃룩하고 좀 비교를 해봐 드리면, 그러니까 아웃룩 자체는 등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포털에 계정을 하나 만든 것처럼 아웃룩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웃룩은 계정이 있을 때 그 계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중 메일을 관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지메일도 쓰고 핫메일도 쓰고 우리 회사 업무 계정도 있다. 근데 그거를 아웃룩에다가 다 등록을 하면 아웃룩 하나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웹메일 쓰시면 다 웹브라우저에 접속해서 매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동기화를 하니까 보기가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아웃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을 등록해서 그 메일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의 역할이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생소하죠. 아웃룩이 그냥 메일 관리하는 거 아니야? 메일 주고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 제가 15년간 썼던 철학, 개똥 철학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아웃룩을 써보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 외에 확장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15년 쓴 나의 하나의 개인 비서가 아웃룩이 제 개인 비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름 해보니까 정보, 시간,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저한테 많이 컸던 부분은 사실 시간관리라는 부분이었고요. 시간관리 면에서 아웃룩을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철학 같은 게 좀 생기고 나름 잘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아웃룩하고 원노트는 무조건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애기들, 저희 남편도 계정이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절대 입력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애기들은 제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일정 같은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따 보여봐 드릴게요. 자, 그렇고 두 번째 그렇고요. 이제 세 번째는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제 아웃룩은 개인하고 조직, 그러니까 회사에서 쓰는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웃룩에서 내가 쓰는 웹메일을 등록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이게 어떤 서버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메일 서버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웃룩을 통해서 공유라는 걸 하고 있어요. 요즘에 공유나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에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공유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웃룩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을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웃룩을 통해서. 그래서 보시면
아웃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익숙한 이제 모를까 봐 제가 설명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원노트라는 디지털 메모장, 그리고 링스라는 메신저, 그리고 쉐어포인트라는 문서 협업 포탈,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엑셀, 뭐 파워포인트도 넣으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넣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야머라는 기업형 소셜 네트워크랑 이 아웃룩이 중심이 돼서 가장 그 연관성이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는 비즈니스 OP365를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OP365라는 비즈니스를 쓰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 부분이라서 아까 제가 15년을 아웃룩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아웃룩이 빛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아웃룩을 쓸 때 개인적으로 동기화에 대한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동기화할 수 있는 별도의 그걸 사야지만 가능했었거든요. 또 수동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동기화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고객들이 엔드 유저가 아웃룩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제서야 아웃룩이 빛을 보겠구나. 이제 교육도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웃룩은 아까 서버를 설치하면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OP365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저도 OP365를 팔아야 되잖아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막 팔면 OP365 팔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는 것보다는 저도 엔드 유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쓸 때랑 회사에서 쓸 때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 비서 역할을 아웃룩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제가 화면 캡처를 잡은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그냥 업무적으로 쓰는 화면을 제가 캡처를 잡은 거고요. 첫 번째로는 메일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세요? 빨간색 해가지고 그 플래그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일을 받잖아요. 메일을 받으면 그냥 바로바로 회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메일은 오늘 해야지, 만약에 요 메일은 내일 해야지라는 이렇게 플래그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할 일 모음창, 저희가 투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투두리스트에 이렇게 딱 찜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웃룩을 강의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제가 기능을 설명을 할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용어만 들어보세요. 할 일 모음창이라는 게 아웃룩 창의 오른쪽에 있고요.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2007인지 2010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2007일 것 같아요. 2007부터 이 투두리스트라는 창이 등장을 했어요. 창이 있는데 얘가 디폴트가 아니에요. 디폴트라는 건 뭐냐면 아웃룩을 깔아서 실행하면 얘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안 떠요. 그래서 제가 아웃룩 강의를 가잖아요. 그럼 열은 이 창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디폴트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투두리스트가 저한테는 개인 비서의 역할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창이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작업이나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메일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회신하지 않고 요 플래그란을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거든요. 요거 하면 이렇게 창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할 거를 이렇게 찜하는 형태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할 일 모음창을 좀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일에 대한 부분도 플래그 갖고 처리도 하고, 이렇게 처리도 하고, 여기서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새 작업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추가해야 되는 작업을 등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 등록이라는 부분도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일정들을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같은 경우는 저는 등록을 하게 되면 항상 얼러트가 떠요. 15분 전에 디폴트로 뜨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잊지 않고서 제가 해야 될 작업이라든가 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일정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하고 주간 일정을 모니터링을 해요. 일정 화면으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이라는 캘린더를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등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못 쓰시는 분들의 거의 대표적인 분들은 다, 입력하기 귀찮아요. 그거 언제 입력해요? 라고 하시는데 몇 가지 팁만 알면 사실은 입력하는 게 큰 부담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거든요. 근데 아웃룩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화면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색상 같은 거를 주면 이제 저희가 구글 같은 경우 레이블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범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딱 주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딱 준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노란색은 내부 미팅, 요런 주황색은 제가 외부로 나가는 교육이나 영업 활동 같은 거를 적어 놓은 거고요. 초록색은 제가 앉아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모니터링을 쫙 하면 이번 주 스케줄이 대략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일정 화면을 보고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큰애가 오늘 올해 학교를 가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서 시간 관리 습관을 좀 잡아주려고 이제 이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정을 다 발급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안 했잖아요. 저희 남편은 입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유만 해서 아이들 일정만이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다 제가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을 입력을 하고 나중에 되면 남편하고 이 부분을 공유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가족끼리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결제일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일정 말고 결제일이라는 일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저도 워킹맘이고 주부잖아요. 그래서 1년간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뭐 저축이라든가 뭐 대출 상환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1년치를 쫙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년치 등록하는 건 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되풀이라는 기능을 쓰면. 그래서 쫙 입력을 해놓으면 이거는 딱 고정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잊지 않고 이거 통장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려고 얘를 만들어 놓으면 얼러트가 그 날짜에 계속 떠요. 그래서 한 번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메모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메모가 포스트잇 같은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노트에도 기록을 하지만 아주 간단한 한 줄 정도의 기록은 그냥 이 메모장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 메모장 검색도 되기 때문에 검색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메모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노트라는 부분을 넘어와서 아까 저희 사장님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웃룩하고 원노트가 핵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웃룩을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고 원노트로 정보 관리를 해요. 즉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정보 관리라 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뭐 사업 플랜을 잡거나 워크샵을 하거나 회의 노트를 하거나 이런 거 다 종이로 출력하거나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노트로 만들어서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인쇄하지 않고 그냥 태블릿상에서 보는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노트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 그리고 여행 일정 같은 거.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제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게 가능한 게요. 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는 오피스 365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마트폰에 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에다가 원노트 앱을 까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어디 회사를 가다가 오늘 갑자기 뭔가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사진 찍어서 그냥 몇 줄 적으면 그냥 그게 일기가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원노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노트를 쓰는 횟수나 그리고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나중에 그냥 제 목적은 요 필기장을 하나의 자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노트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바일하고 이제 태블릿상의 연동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연동해서 이제 어디서나 일정 같은 거, 메일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웃룩에서 이제 회사로 한번 넘어올게요. 그 회사에서 이제 공유나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 공유나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웃룩에 뭐 구글 계정 등록하셔도 또 네이버 계정 하셔도 이제 메일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런 계정을 하려면 회사가 우리 회사 이메일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은 구축하기가 그게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구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개인도 얘를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서버 계정을 내가 돈 월 얼마씩 내고 빌려 쓰는 개념.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개인용 해서 들어는 보셨나요? 오피스 365라고?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비즈니스용도 있지만 요즘에 가정용 해서 개인한테도 이 오피스 365 계정을 지금 이렇게 뭐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계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유나 협업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의 그 일정 쪽에 가시면 아까의 제가 이제 개인에서는 가족의 일정 공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1대1로도 되지만 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부서 단위로 일정을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이 공유돼 있어요. 공유돼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아웃룩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 사람의 일정을 볼 수 있다요. 일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정 공유를 통해서 뭔가의 스케줄을 조율하고자 할 때 얘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일정 공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아요. 조직의 문화인데 일정 공유 가서 말씀드리면 다 싫어하세요. 무슨 일정을 본단 말이야? 이렇게 다 싫어하시는데 여기에서의 일정 공유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저희는 오프라인 회의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회의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사무실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그럼 그 회의 시간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라는 거죠. 매번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해서 조율하기는 그 하루 잡는 것만 하더라도 몇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 공유가 돼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저희가 그 오프라인 시간을 잡을 때 이 화면만 보면 우리 4명이서 언제가 제일 적합한 시간이구나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 공유를 통해서 오프라인 회의라는 부분 또는 워크샵 뭐 이런 부분을 회식 같은 거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회사 일정이에요. 회사 일정. 그래서 그 부서 단위의 일정도 공유를 하지만 회사 전체에 우리 구성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회사 일정도 아웃룩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회사 일정이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떻게 이용을 한 거냐면 제 다음 세션에 슈어포인트 서버를 들으실 거잖아요. 그 슈어포인트 서버에 일정이라는 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웃룩하고 연결하면 아까 제가 그 슈어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슈어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웃룩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룩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프라인 미팅.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미팅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사님 신년회 하고 저희 이제 회의를 할 건데요.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일정을 보고서 요 시간대가 다 좋아라고 해서 이제 모임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내 일정에도 등록이 되고 다른 상대방한테 자동으로 일정을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년에 이런 거 등록하지 않더라도 모임을 주관한 사람이 요청 메일만 쫙 보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일정도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미팅도 많이 하지만 온라인 회의라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를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라인 회의라는 부분이 요즘에 이제 기업에 있어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해외 지사가 있거나 지방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 많이들 하세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중에서 링크라는 제품과 아웃룩을 같이 쓰시면 온라인 회의를 개설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링크 모임 참가라는 모임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회의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메일에 요 빨간색이라고 해서 플래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웃룩하고 원노트하고 연관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원노트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의 시간에 뭐 막 하다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내용을 등록을 하고 원노트에 있는 아웃룩 작업에서 오늘이라는 요 플래그를 딱 설정을 하면 아까 그 할 일 모음창이라는 거 있었죠. 그쪽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회의 중에도 원노트를 쓰다가 오늘 해야 될 작업이 갑자기 생각나면 원노트와 연계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회사 일정을 쉐어포인트 서버에 있는 일정 앱에다가 등록을 해서 아웃룩에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중심이 사실은 아웃룩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세션을 마련하게 된 것도 이런 거를 알면 되게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웃룩의 연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관리하는 쉐어포인트 쪽에 오피스 365 관련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것도 아웃룩 작업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웃룩에 있는 작업에서 일로 오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형태로 작업도 관리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 사서함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부서마다 하나의 사서함을 만들어서 걔를 생성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룩에 여기 오피스 365 팀이라고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쉐어포인트에 저희가 팀 사이트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던 그 앞 화면에 있는 내용에서 이렇게 문서 같은 것들을 쭉 올려놓은 부분을 아웃룩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이트 사서함은 그 부서 단위의 대표 사서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 사서함을 하나 개설하면 이게 아웃룩상에서 업로드된 문서, 업로드된 뭐 글 같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연락처인데요. 엑셀하고 연동을 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아웃룩을 안 쓰시는 분들은 다 엑셀로 연락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웃룩을 쓰면서 내가 관리하는 연락처를 아웃룩으로 가져오고 싶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CSV로만 저장하시면 언제든 아웃룩으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룩에 등록된 일정 있잖아요. 일정을 이렇게 목록 보기로 보시면 이게 컨트롤 A를 한 거거든요.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엑셀에다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면 내가 아웃룩상에서 등록된 일정 정보를 엑셀로 가지고 와서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작업에다가 제가 읽었던 도서 있잖아요. 쭉 등록해가지고 1년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엑셀 가져와서 분석도 한번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웃룩 같은 경우는 목록 보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좀 생소하시지만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CRM이라는 고객관리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관리 툴을 아웃룩 그 클라이언트 제품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아웃룩 안에 이게 지금 아웃룩이거든요. 아웃룩 화면에서 고객관리에 대한 화면을 여기에서의 거래처, 영업기획, 잠재 고객 이런 것들을 아웃룩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M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계정 추가 쪽에 가시면은 익스체인지라고 있어요. 또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익스체인지 액티브 싱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체인지 서버 계정이 있다고 하면 등록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그리고 협업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앱들이 나와서 사실은 더 요즘에 업무를 생산적이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원활하게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한번 오피스 365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개인적이든 뭐 회사든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CRM이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요. 오피스 365라는 부분은 이제 1년 365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명칭이 붙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오피스 2010, 2013 이랬는데 이 365는 도대체 뭐야? 새로 나온 프로그램인가? 라고 다들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거든요. 다음에 나올 버전은 2016이고요. 오피스 365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서비스는 이제 2013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오피스부터 메일, 일정, 문서관리, 협업, 화상회의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아까 제가 아웃룩을 더 사용하기 좋아졌어요 라고 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 더 좋아졌고 찾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 오피스 요것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피스 365는 크게 4가지예요. 크게 4가지인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말을 한 2번,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즉 뭐냐면,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첫 번째 서비스는 메일이에요. 메일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체인지 서버 계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나오면서 온라인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는 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이 메일 서비스라는 건데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러 개는 아니고 구글이 있죠. 대표적으로 구글이 있는데요. 이제 구글 앱스랑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365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개인당 50GB의 메일을 저장하는 공간을 지원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서 아까처럼 실시간으로 메일도 보고 실시간으로 제가 일정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다가 제가 만나서 미팅할 때 거기서 그냥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아웃룩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쉐어포인트 서버, 이제 다음 세션이 쉐어포인트 서버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빌려 쓰는 개념으로 해서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는 문서에 대한 그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문서 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에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개인하고 하나는 팀이 있습니다. 팀. 그래서 오피스 365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익스체인지 서버 계정도 쓸 수 있고요. 또 개인이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드라이브가 1TB를 제공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 사이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문서를 기업용 웹하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문서를 올려놓으면 그 문서의 공동 편집이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제 2번째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온라인 회의를 저희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링크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여기에서는 그 상태 정보나 이제 공유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의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치형 오피스, 저희가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아까 저희 사장님이 오피스 2013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2013부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박스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365라는 서비스에 오피스가 포함된 거를 구매하시면 설치형 오피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오피스 2013을 박스 제품으로 사는 거랑 오피스 365에 포함된 이 부분을 하는 거랑의 차이는 바로 요거예요.
PC 5대, 스마트폰, 태블릿 5대까지 설치 가능한 부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렇게 크게 4가지 서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혹시 오피스 365 궁금하시거나 검토하실 일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끝났어요. 우선 커뮤니티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저희 웹사이트고요. o피스토어.com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고 저희가 한 14년 만에 메인 페이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화면이고요.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아마 저희 사장님도 하셨을 텐데 저희가 오피스 365, 아웃룩, 원노트, 아웃룩 앤 원노트라는 이제 페이스북 공개 그룹을 하는데요. 네이버에 카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카페를 잘 안 하고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피스 365 관련된 페이스북 공개 그룹도 있고요. 아웃룩에 관련된 부분 있고요. 원노트에 관련된 부분 있고 그리고 아웃룩 앤 원노트. 그래서 사장님하고 제가 같이 운영하는 이제 4개의 페이스북 공개 그룹이 있으니까 저희랑 뭔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저희가 올려드리는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아웃룩이라는 제품이 뭐 결국에 제가 오피스 365를 소개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를 떠나서 아웃룩이라는 툴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15년을 쓰면서 약간의 저에 대한 삶의 변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꿨다라고 생각하고요. 시간 관리라는 게 어떤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웃룩을 쓰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약간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리는 않았지만 목표라는 부분도 사실은 할일 모음창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이나 이런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아웃룩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오늘 제 세션을 듣고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